안녕하세요. 4살 아들을 키우고 있는 윤엄마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2달이 조금 넘었는데요. 처음으로 얼굴을 공개하고 찍는 영상입니다. 그만큼 오늘 소개하려는 영상에 대해 저의 애정이 가득 있는데요. 저의 20대 때 지식의 허기짐의 욕망을 갈구할 때도,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좀 더 나은 중간관리자가 되기 위해 노력할 때도, 그리고 지금은 하나의 엄마가 되어서 너무나도 방대한 요가 정보와 넘쳐나는 요가 방법론에 마음이 어지러울 때도 늘 곁에 두고 언제든 펼쳐보고 거기에서 기운을 얻었던 저의 인생책인 것 같아요. 제 삶의 사용설명서 같은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육아맘으로 지낸 3년 반 가까운 시간 동안 아이를 통해서 얻은 사랑의 감정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이지만, 그의 정비례하게 늘어나는 나라는 사람에 대한 걱정과 불안은 아마 엄마가 되어보신 분들이라면 조금 이해하실 것 같아요. 한 사람이, 한 여성이 아무리 준비된 과정일지라도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엄마라는 이름으로 모든 환경이 바뀔 때,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엄마는 이래야 돼, 엄마라면 할 수 있어, 획일적인 시선과 만났을 때 저는 조금 힘든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더니 내 안에 엄마로서, 아내로서, 그리고 나로서 질서의 재정리가 꼭 필요했고, 그때 다시 이 책을 펼쳐봄으로써 조금 불안감이 해소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궁금하시죠? 소개해 드릴게요. 프랑스 철학자 앙토냉 질베르 세르티앙주의 공부하는 삶, 보이시나요? 공부하는 삶이란 책입니다. 책 제목이 공부하는 삶이라니 굉장히 딱딱하게 느껴지시죠? 하지만 이 책은 명성이나 이익을 위한, 외적 성공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나를 완성시키는 내 기질에 맞는 공부를 이야기합니다. 쓰여진 시기가 1920년, 무려 한 세기 시간차가 있는 만큼 읽으면서 조금 걸러내면서 읽어야 할 부분이 덜어 있어요. 하지만 이 책의 본질의 내용은 나이를 먹질 않고 건강합니다. 그리고 저는 무교이지만 저자가 가톨릭 신자여서 신앙에 관련한 단어가 종종 나와요. 그래서 기독교 신자가 아니라면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즐겁게 읽었습니다. 제가 20대에 이 책을 만나게 되어서 몇십 번을 읽어보고 들춰보고 기록하고, 보시는 것처럼 책 전체가 밑줄과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는 책입니다. 읽으면서 이렇게까지 모든 삶을 기울여야만 진정 공부구나 하며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어요. 총 9개의 목차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제가 읽으면서 가장 흥미로웠던 공부를 위한 삶의 구성, 공부와 품성 챕터에 집중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 공부를 위해 내면을 구성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외적 생활, 즉 삶의 뼈대와 의무, 교제 환경을 정돈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반드시 삶을 단순화하고 삶의 속도를 늦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안내자가 되어서 관습이 아니라 신념에 따라 행동하고, 그 신념은 내가 달성하려는 목표와 일치해야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몇 구절 읽어드릴게요. 다른 사람의 행동은 일절 궁금해하지 마라. 누구와도 친밀하게 지내지 마라. 지나친 친밀함은 경멸을 낳고 정신을 흐트러뜨리는 원인이 된다. 세상 사람들의 언행에 분주히 참견하지 마라. 당신은 이웃들과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이웃과 더 많이 교감할 것이다. 이 구절만 읽으면 혼자 고립된 삶을 살라는 의미로 들릴 수 있겠는데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스스로를 단단히 붙잡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군중에 섞일 경우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그 전에 반드시 스스로를 붙잡아두는 훈련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 많이 경험해 보았죠. 누군가를 만났을 때, 어느 구성원으로 함께 할 때 내 자아가 왜소해지는 느낌을 받는다면 반드시 세상을 관조하는 정신으로 내 자신에게 집중하고 내면의 고요함을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 같아요. 또 좋아하는 구절 읽어드릴게요. 말을 절제하면 끊임없이 묵상할 수 있고 현명하게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다.
침묵은 말 이면에 숨겨진 중요한 내용이다. 많은 것을 드러내지 않는 정신이 가치 있는 정신이다. 어떠세요? 내 마음에 다가오는 구절 혹은 단어가 있으세요? 또 활동과 휴식에 대한 의견도 재미있는데요. 살아있는 유기체는 고된 활동에 지칠 뿐 아니라 지나친 휴식에도 지친다. 사람마다 활동과 휴식의 무게중심이 다르긴 하지만 모든 신체에는 균형이 필요하다. 신체는 너무 오래 꼼짝 않고 있으면 위축되고 무기력해진다. 정신은 너무 오래 가만히 있으면 약해지고 쓸데없는 걱정을 하게 된다. 고요를 지나치게 애찬하는 사람은 죽음의 고요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구절 저를 굉장히 뜨끔하게 하는 부분인데요. 거짓 평화가 있듯이 거짓 고독도 있다. 오히려 밖으로 나가 의무나 지혜에 따라 활동하거나 휴식을 취하는 것이 영혼을 우울하고 약하게 만드는 대신 영혼의 양분과 활기를 주는 더 고차원적인 고독이다. 우리가 얼마나 거짓 고독 안에서 공부할 때가 많은가요? 우리 스스로는 알고 있죠. 우리에게 지적인 삶을 위해서는 2시간이면 충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적절히 휴식하고 아침과 저녁 때에 맞는 활동을 하고 꼭 운동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휴식 시간 이외에는 자신의 목표와 관련 있는 것만 읽고 내면의 고요를 깨트리지 않기 위해 적게 읽으라고 공고합니다. 우리의 삶은 기술적인 지식을 배우는 과정이 아닌 평생 배우고 익히는, 나로 향하는, 나에게 이르는 여행이라고 거듭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의 의무는 나 자신이 되는 것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시간에 쫓겨 호들갑과 야단법석이 아닌 천천히 서두르고 우리의 평온이 흔하디 흔한 성공보다 가치가 높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그리고 인품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다뤘는데요. 읽어드릴게요. 인격적 자질이야말로 다른 모든 것에 앞선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인품이다. 겸손은 생명의 책과 우주를 읽는 눈이다. 우리는 실은 모르면서 단언하고 선언하고 확신한다. 우리는 사람들을 속일 뿐 아니라 제 꾀에 넘어가 스스로를 기만한다. 늘 겸손하라. 400페이지 가까운 분량에 오로지 자신의 완성을 추구하는 공부의 태도와 환경에 대해 독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이 외에도 읽기와 기억하기, 글쓰기, 노트하기에 관해서도 세세하게 지시합니다. 혹은 명령합니다. 제가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 받은 느낌은 굉장히 귀한 느낌이었어요. 책이 이토록 애스러울 수 있을까? 게다가 공부라는 딱딱한 주제를 다루는데도 전혀 막힘없이 술술 읽혔어요. 저자가 하는 이야기가 계속 듣고 싶었고 궁금했어요. 정말 꾹꾹 눌러 읽으려고 노력했던 책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더 확신을 주었던 감정은 나에게 일렁이는 불안과 침울함을 치료하는 치료제는 오직 나를 위한 공부뿐이구나 라는 생각을 깊숙이 받아들이게 된 경험이었어요. 이 책의 권고대로 언제든 좋은 책을 곁에 두고 필요할 때 거기서 기운을 얻는 저만의 치료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당신의 정신에 조금이나마 쓸모있는 책이 되었기를 바라봅니다. 다음 윤엄마의 책도 기대 부탁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